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은 국민연금을 되게 싫어하면서 국민연금 있으니까 된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해요. 국민연금의 문제는 사대보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연금의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인구의 문제점들, 그다음에 생명 연장에 대한 부분들이죠. 국민연금이면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는데 혼인 수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원래 코로나 터지기 전부터도 급격하게 감소를 하고 있었고요. 출산율 떨어진 거는 여러분들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제가 요즘에 제가 가르치고 있는 고객들한테 무슨 워닝을 주냐면 2021년 12월이 되면 올 연말이요. 지옥의 문이 열린다고 표현을 해요. 지옥입니다. 지옥.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제가 지금 여러분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하니까 지금 못하고 있는 건데 하나 그냥 소스를 하나 드리면 적으세요. 대한민국의 의료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은 어떻게 돼요? 다시 대한민국 의료보험은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됐어요? 자, 일반 근로자가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죠. 자, 그러면 이걸 느낌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내가 띄고 받은 거, 받은 다음에 내야 되는 거, 이거 이제 우리 사회에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안 띄고 받은 거, 받은 걸 내거나 안 내거나. 다시 띄고 받을 수도 있고 안 띄고 받을 수도 있고. 받았어요.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옛날에 비과세의 느낌은 뭐였냐면 안 띄고 받는 게 비과세였어요. 맞아요? 근데 이 다음 세상은 뭐냐면 안 띄고 받았는데 이제 내야 돼. 이거 조삼모사잖아. 띄고 받아서 안 내면 안 띄고 받아서 내는 거랑 다를 게 없잖아. 크기가 똑같다라고 하면. 근데 원래 우리가 지금 익숙해져 있는 비과세는 뭐냐면 내가 받을 때 이자소득 15.4%를 안 띄고 받아. 이게 비과세였다고. 이제는 뭐냐면 이 받은 걸 갖고 내가 얼마를 내야 되느냐 안 내도 되느냐. 이게 이제 준소세로 가는 거거든요. 자, 그럼 준소세로 가면 준소세는 뭐냐면 국가에다가 내야 되는 돈인데 세금은 아니야. 근데 계속 내야 돼. 조세에 준하는 세금 중에 하나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료보험이 있는데 우리 아까 전 시간에 뭐라 했어요? 의료보험은 죽을 때까지 낸다 안 낸다? 낸다. 근데 내 입장을 생각을 해보려고요. 나는 직장인이었어. 내가 의료보험료를 냈어요 안 냈어요? 이게 이상하죠. 냈어요. 근데 난 안 낸 것 같아. 왜? 띄고 받았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난 체감이 없었지. 뭐 회사에서 해주네. 그리고 관심이 없잖아. 자, 은퇴를 했네. 이제 어떻게 돼요? 직장이 없잖아. 그럼 직장가입자에서 탈락을 하죠. 그럼 나 이제 의료보험을 내야 되네?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보통 의식이 없죠. 왜? 안 내니까. 어떻게 안 낼 수가 있었어? 내 자식이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 내 자식 밑으로 피부영자 등록을 하면 난 의료보험을 안 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요 원래. 다 그렇게 해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부자세를 들고 나왔네요. 야, 너는 재산이 100억인데 왜 자식 밑으로 들어가서 의료보험을 하나도 안 내? 넌 좀 내라. 해서 기준을 맞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피부양자의 탈락이 돼요. 그 기준이 얼마냐면 9억이에요. 9억. 그럼 그 9억 안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해서 이제 의료보험 준수세 결정돼가지고 1년에 400만 원씩 때려 맞는 거거든. 근데 이게 이제 2시간짜리 강의인데 여기까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럼 우리는 9억은 됐고 애가 있어? 0.8명인데 출산율이 지금 뭐냐면 혼자 사는 것도 좋고 애 안 낳는 거 좋은데 내가 직장을 그만두면 이 사람은 피부양자를 등록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뭐예요? 죽을 때까지 안 내던 걸 내야 되죠. 그럼 국민연금 갖고 뭐 할 거예요? 의료보험 내야죠. 지옥이 열리는 거예요. 지옥이. 단편을 말씀드린 거. 평균 수명 관련해서는 뭐 여러분들 말씀드릴 거 없죠? 그죠? 계속 늘어나죠? 의학기술은 계속 발달할 겁니다. 이제 치매만 약이 나오면 돼요.
이 세상에서 약이 없는 건 치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죠? 치매 20살부터 가입됩니다. 이거 어렸을 때 사회과 부동가 거기 안에서 많이 봤던 거죠. 실제로 이 모양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대박. 58년 개띠 베이비 부머 은퇴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있는 노인도 많아 죽겠는데 55년생부터 베이비 부머 세대거든요. 아이를 가장 많이 이 부모들이 가장 많이 낳았던 아기들이 이제 노인네가 돼가지고 은퇴한다고요. 그래서 55년생부터 63년생까지 이 사람들이 은퇴를 이제 했거나 은퇴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숫자가 지금 있는 노인 수만큼이라고요. 즉 무슨 얘기냐면 국가 경제가 돌아가려면 경제 활동 가능 인구가 있고 부양해야 되는 인구가 있어요. 그래서 노인 한 명을 부양하기 위해서 쌍팔년도에는 100명의 경제 인구가 이 한 명의 노인을 부양했다고요. 그럼 사회 구조상 나눠가지고 한 명 실버 문제 해결하면 되는 거잖아. 그죠? 곧 1대1이 옵니다. 한 명이 한 명을 부양해야 된다고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내는 사람은 없고 뭐를 지금 국민연금 얘기하는 거예요. 받는 사람은 어차피 어마어마하게 많아져야죠. 얼마 전에 본부장님이 또 올려주셨던데, 그죠? 국민연금 언제 고갈된다고요? 근데 그 53년에 집중하지 말라고 그랬죠. 고갈은 아무것도 없는 거고 뭐에 집중하라고 그랬어요? 그래프의 기울기가 0인 점. 우리 문과들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이거를 이렇게 기울기는 알죠? 기울기를 쳤을 때 지금 기울기가 여기가 0이잖아요. 그죠?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게 언젠데? 2040년. 왜 그게 문제야? 배분의 문제가 발생하니까. 배분의 문제. 즉 뭐냐면 1,000만 원이 있어야지 이 사람들한테 나눠줘. 근데 1,000에서 1,001만 원이 돼야 되는데 1,000에서 1,000만 원이 들어오거나 1,000에서 999만 원이 나오면 원래 받기로 한 것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겠죠. 누군가 희생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48세에 은퇴하는데 나는 연금 받지 않겠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나도 안 받을 테니까 국민 여러분들 같이 좀 희생하자. 좀 줄이자. 안 그러면 우리는 연금을 실패한다. 그리고 마크롱 대통령은 연금을 안 받아요. 자기가 스스로 안 받겠다라고 해서. 멋있지 않아요? 대한민국은 연금 받는 대통령 누구 있어요? 이거 타임즈에 나와야 돼요. 대한민국은 연금 받는 대통령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근데 그게 마크롱처럼 내가 안 받을 테니까 연금 개혁하자 그게 아니라 구속돼서 죽어서. 전두환 연금 못 받죠. 노태우 못 받죠. 김영삼 못 받죠. 김대중 못 받죠. 노무현 못 받죠. 이명박 못 받죠. 박근혜 못 받죠. 문재인 못 받을 것 같아요. 이게 엄청나게 웃긴 거예요. 이거 대한민국의 대통령 중에서 정상적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연금 수급권이 갖고 있는 대통령이 단 한 명도 없다고요. 우리 연임자가 아니죠. 미국처럼.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개혁하지 않습니다. 편 떨어지려고요. 지금까지 그렇게 만들었던 걸 누가 나와서 멋있게 아까 진짜 리더는 뭐라 그랬어요? 문제를 회피하지 않는다. 다 문제 회피하는 거잖아요. 내 정권에서 왜 굳이 그걸 다음에 알아서 하겠지. 다음에 이제 곧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국민연금만 갖고는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들 전 세계에서 1등으로 가난하고 노인들 전 세계에서 1등으로 자살 가장 많이 하는 거. 뭐가 없다? 행복하지가 않다. 아이를 낳지 않는 거 미래가 없다. 대한민국의 현실. 대한민국 GDP가 전 세계 9위하면 뭐합니까? 내 가게 살림은 하나도 나아진 게 없는데. 그게 다 금융에 대한 이 지식의 빈곤 때문에 그래요. 마인드를 바꾸고 동기를 갈아치워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대한민국 사람들, 내 친구들 다 죽어나요. 그래서 제가 FC는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들은 원래 6살짜리 꼬마이니까 거절밖에 할 줄 모르는 겁니다. 파산자 4명 중에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노인들이
한 명 비율 25% 정도입니다. 자, 그럼 이건 결국에 어떤 또 문제점이 발생하냐면 노인들이 돈이 없잖아요. 제가 3년 전부터 예견한 게 있는데 저는 예언자라고 해요, 애들이 저한테. 근데 그거는 조금만 공부하면 좀 사이트가 열려서 보이는 거거든요. 제가 주장했던 이론 중에 하나가 신고려정이에요. 신고려정. 고려정 알아요? 고려정 뭐예요? 어머니 저랑 좀 가시죠 하고서 옛날에 아들이 지게에 어머니를 올려 태우고 산을 올라가요. 근데 어머니는 이미 알아요. 뒤에서 울고 있어요. 소리 내지 않고. 그럼 아들이 연기를 하죠. 어머니 제가 집에 뭘 놓고 왔는데 어머니 여기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고 산 중턱에다가 모셔둡니다. 엄마는 알아요. 아, 날 버리는 거구나. 근데 엄마는 그 산을 내려가는 아들에게 이 얘기를 하죠. 조심히 갔다 와, 건강하고. 그럼 아들은 이제 산에서 내려와서 엄마를 버리고 옵니다. 그게 고려정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저는 정말로 저희 부모님을 30대 초반에 원망했습니다. 정말 잘 사셨거든요. 저 초등학교 때 모든 그 교장 선생님부터 말단 직원들까지 그때 당시 워크숍 선생님들 가니까 1박 2일 워크숍 이런 거를 당시 전세 버스를 빌려다가 다 모시고 가서 뭐 먹는 거 뭐 하는 거 다 해드리고 돌아오실 때 교장 선생님하고 교감 선생님한테 500만 원씩 드렸대요 그때. 그걸 혼자 한 거예요 저희 어머니께서. 성격상 이제 뭐 부녀회관이고 뭐예요? 뭐 엄마들 하는 거. 학교 다닐 때 학부모 이런 건 성격상 우리 엄마 못하고 나는 그런 거 안 하고 제가 따로 할게요 하고선 그런 것들을 혼자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돈이 엄청나게 많았죠. 왜 원망했느냐? 연금이 단 1원도 없거든요. 단 1원도 없어요. 근데 왜 원망했느냐? FC를 하면서 그 생각을 했죠. 아니 저 때 조금만 생각을 해봤으면 좀 덜 쓰는 건 됐고 덜 쓰는 거는 못 보는 사람들이 덜 써야 되는 거고 잘 보면 덜 쓰지 말고 일부분만 좀 이렇게 뒤로 넘겨놨으면 지금 그 꼬라지로 살진 않을 텐데 왜 이렇게 무식했지? 진짜 조금 원망을 했어요. 왜냐? 이제 컸으니까 아버님 이미 어깨가 작아지셨고 어느 순간 한순간에 저한테 모든 것들을 의지하시기 시작하는데 그 무게가 너무나 크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나쁜 생각을 한 거죠. 저를 그렇게 키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에 내가 그 문제를 봤을 때 부모님을 제가 굶어 죽일 수는 없잖아요. 돈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저는 용돈이 대학교 때 100만 원이었어요. 제 친구들이 20만 원 용돈 받을 때. 저한테 돈을 엄청 많이 주셨던 건 맞아요. 근데 어찌됐건 지금 상황이 되니까 내 주머니에 나가는 100만 원, 200만 원이 힘들더라고요. 힘들어요.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대한민국의 노인들이 돈이 없으면 그 무게감은 그 자식들, 젊은이들한테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F 세대 맞잖아요. 나도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그럼 어떤 결정을 하겠어요? 안 보죠. 안 만납니다. 그게 고려정 아니에요. 독거노인들 어느 한 집에서는 노인네가 죽었는데 하도 사람들의 교류가 없으니까 집주인이 이상한 냄새가 나서 경찰서에 전화를 해서 열어보면 죽어 있어요. 찾아오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이거 고려정 아니에요? 형태가 다른 것뿐이지. 즉 돈 때문에 부모를 버리는 세대. 그게 우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들의 몫이기도 하죠. 왜? 그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죠? 그럼 결국에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내가 그 나이가 됐을 때 내가 내 자식한테 버려져. 끔찍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필요하다고요. 뭐가? 연금이. 재테크의 목적은 무조건 연금이에요. 왜? 재테크는 뭔데? 재테크를 하는 건 내가 500만 원 갖고 테슬라 사서 500만 원 오르면 그게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투자의 기술은 내가 모니터링을 좀 해봤더니 투자 기술이 좀 있어서 지금 하면은 이때가 기회구나 해서 한 10억, 20억을 한꺼번에 배팅을 해갖고 2배가 올라가고 한 20억 벌어야 그래서 한 40억 돼야 좀 돈 좀 벌었네. 이제 좀 부자가 되려나 보네. 이거지. 지금 대한민국의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무슨 꽂아 500만 원, 1000만 원 넣어가지고 하루 종일 그거 올라라 기도하면은 부자가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부자는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그럼 부자는커녕 빨리 부자 되려고 다 지금 가난해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미국의 장기 대출, 저희 장기 채권금리 2% 전 2% 마지노선이라고 보거든요. 2% 넘어가면 거기서부터 이제 대한민국 지금 빚 갖고 있는 사람들 다 목소리 납니다. 그럼 자살률 더 올라갈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재테크는 왜 하는 거냐? 부자 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가난해지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착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자가 그렇게 쉬워요? 그럼 가난해지지 않으려면 뭐냐면 내 짧은 노동력 이후의 삶이 안정적이어야 된다고요. 가난해지지 않으려면. 그 방법은 연금 말고 뭐 있어요? 연금 말고. 아니면은 60 될 때까지 주식 기술을 엄청나게 스킬을 해서 은퇴하고선 집에서 계속 주식시장이랑 싸워가지고 하루에 10만원, 20만원이라도 벌어서 노동을 통해서 벌어가지고 연명이라도 할 수 있는 그 기술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저는 시장과 맞서서 자유롭게 싸울 수 있는 제 경험상, 제 커뮤니티에서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10명이 안 돼요.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리면 지금 HTS 키면 저는 거기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수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시장이 움직이니까 거봐 내 말이 맞잖아. 이거는 그 기술이 아니라고요. 그죠? 그러면 가난하지 않으려면 내가 죽을 때까지 무언가 나와야 되는 이 개인연금을 해야 되는데 정년 어때요 지금? 자 작년에 40살 희망퇴직 받았어요. 희망퇴직. 그저께 지금 CIS를 했는데 그 친구가 35인데 작년에 희망퇴직 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고시원 하나 차렸어요. 퇴직금 2배 준다 그래갖고 그거 그럼 지금 하고 이제 저희 이제 다음 달에 입사하려고 저랑 미팅을 할 때 35에 은퇴한 거예요. 물론 일반인들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당신이 다니고 있는 회사에 30년 근속한 부장님 오늘 회식 있습니다. 저희 이경호 부장님께서 드디어 35년 근속을 하시고 명예롭고 은퇴를 하십니다. 모두 오셔서 축하해주세요. 이런 회식 없어요. 야 용진아 왜요? 이경호 부장 자리 없어졌어. 뭔 소리야? 몰라 분위기 이상해. 진짜 자리가 없어요. 인사도 못하고 떠납니다. 정년이라는 게 없어요. 네. 회사는 예를 들어서 이경호 부장의 몸값이 500만 원이라고 하면 가성비를 봐요. 가심비는 없어요. 가성비를 보고 이거밖에 못해? 그럼 250만 원짜리 요즘에 젊은 애들 둘 쓰는 게 나은 거예요. 너 나가. 평생을 몸을 바쳐서 일을 해도 회사가 너 나가 하면 끝이에요. 게다가 옛날처럼 우리가 근속을 그렇게 오래 해요? 대한민국 기업 자체의 수명이 평균 5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회사를 삼성전자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불안한 건 당연한 거고 회사도 더 불안해. 내가 더 일하고 싶어도 그 회사에 일을 못 한다니까. 우리 회사 10년. 저는 10년 경험했으니까. 없어졌어요? 없어졌잖아요.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해요. 회사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 그죠? 얼마나 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착각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심리적으로는 아니까 뭐해요? 정년 보장되는 공무원. 근데 생각을 해봅시다. 교사들은 어떨까요 지금? 교사들. 전 필드에서 교사들이 많아요. 저희는. 학교에 애들이 없어요. 애들이 없으면 교사가 필요해요? 일례로 지금 대한민국에 정원 200명이 안 되는 대학교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방원서부터. 싹 문 닫고 있죠. 그럼 거기 교직원들은 뭐 해요? 나와야죠. 회사가 망했으니까. 근데 다 애들이 없어. 그 학교가 망하죠. 그 학교가 필요가 없잖아요. 일본은 그 학교를 뭘로 쓴다고요? 요양원. 초등학교를 개조해서 요양원을 쓴다고요. 학교가 필요가 없으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그럼 교사들은 나와야죠. 현 직장에서 정년퇴직할 수 있나요? 불가능하다. 벌써 본인들이 알아요. 그럼 불안하죠. 그럼 확실한 건 뭐밖에 없어요? 연금하고 보험밖에 없어요. 제가 그때도 올려드렸잖아요. 3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내가 주기로 약속한 보험금 앤드 보험료. 근데
확정되어 있는 거. 연금은 확정되어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멀티종이 미친 거죠. 최소 지급 금액이 있어요. 그것도 원금이 아니라 나이에 따라 다르지만 110%, 120%, 130%, 140%, 최인영 FC는 220% 나와요. 미니멈이. 그럼 그건 확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누가 누구 보고 불안하다고 하는 건지 전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일반 직장인들이 불안해지 저희가 불안해요? 저희 정년이 없잖아요. 전 제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죠. 회사는 걔네가 결정하는 거죠. 그럼 보험으로 따지면 전 종신계약인 거고 얘네들은 정기계약 아니에요? 정기계약의 단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원하지 않는 시기에 이미 약속이 되어 있다고 그렇게. 근데 그 약속도 지키지 않는다고 누가? 회사가. 너 정년 65세인데 야 55세 니네 나가라. 안 나가? 알았어. 저기 골방에다가 야 얘 노트북 주지 마. 책상 하나 놓고서 2달을 그냥 가만히 앉혀놔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미쳐버려요. 나가겠습니다. 퇴직 처리는 제대로 해주실 거죠. 그래 이부자. 좀 진작에 좀 그러지. 내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 그래 네가 결정한 거다. 소리 부르겠어. 이거예요. 직원을 노동법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본인이 나갈 수밖에 없게끔 결정을 해버린다고요. 지금 여러분 주변의 고객들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연금노출, 연금보험. 적격, 비적격. 맞죠? 자, 연금저축. 저랑 존리 대표님하고 다른 관점 하나. 존리 대표는 자꾸 연금저축을 하라고 그러고 전 연금저축 하지 말라고 그러고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적격이니까. 적격이 왜요? 소득공제죠. 자, 소득공제 받았어. 1년에 20만 원 받았어. 없다. 뭐 했어요? 소고기 사 먹었겠지. 근데 자꾸 마케팅이 그렇게 가요. 아이고, 야, 너랑 나랑 저것 때문에 너는 마이너스, 나는 황금. 그러니까 자꾸 이 금융을 모르는 사람들은 저것 때문인가 보다 해가지고 연 400만 원까지라니까 35만 원씩 가입하는 거 아니에요. 뭐를? 연금 저축의 변액이 있어요? 없어요. 다 공시상품이라고요. 공시 몇 프로? 2%. 그것도 변동. 그럼 수수료 띄고 뭐하고 그러면 10년이 지나도 원금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보험을 싸잡아갖고 보험에서 욕하잖아요. 네가 선택한 거잖아. 자, 연금저축은 연금 신탁, 연금 저축, 연금 펀드 이렇게 세 가지인데 국가에서 연금 신탁을 없애버렸어요. 야, 은행 팔지 마. 왜?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연금저축하고 연금 펀드를 가입을 한다고요. 그럼 뭐가 안 좋냐? 자, 연금저축은 가입을 하면 세제 혜택을 주죠.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그죠? 혜택을 준다는 건 조건이 있는 거예요. 뭘 하니까 해줄게예요. 그냥 혜택을 주는 건 없어요. 근데 그 뭘 해줄게는 지금 일반인들의 머릿속에 없고 그냥 저거 하면 소득공제를 받는데 세액공제를 받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연금을 들었으니 연금으로 수령해가 약속이에요. 즉 연금을 수령하지 않고 일시금으로 받거나 중간에 해약을 하면 조건이 뭐냐면 네가 그동안 받았던 소득공제 다 토해내요. 한 푼도 빠짐없이. 세금 이연의 거꾸로죠. 먼저 받아놓고 나중에 한꺼번에 토해낸다고. 근데 그 돈 다 어디가 있어요 지금? 소고기 사 먹었잖아. 그러니까 목돈으로 빠지죠. 근데 여기서 웃긴 거. 이건 정부가 가져갈게요 해요? 아니에요. 그냥 해약과금에서 마이너스 쳐가지고 공제 치고서 내 통장에 들어오는 건 그거 빼고라고. 그 일반인들이 그거 보고 뭐라 그래요? 보험회사 이 개새끼들. 그럼 보험회사 가져간 게 아니에요. 정부가 가져간 거예요. 뭐를? 너한테 소득공제 했었던 거 전부를 다. 왜? 깼으니까. 근데 이거 얘기할 때 깨면 그거 그렇게 돼요 라고 아무도 얘기 안 해줘요. 자, 아니요. 저는 연금 들었으니까 연금으로 받을 거라고요. 문제가 더 심각해지죠. 연금으로 받으면. 적격 상품들은 연금 소득세를 냅니다. 몇 프로? 5.5%. 연금 받을 때마다 아까 띄고 받는다고. 띄고 받는다고. 몇 프로를? 5.5%를 띄고 받는다고. 이것도 기분 나쁜데 아까 얘기했던 받았는데 또 뭘 내야 돼. 왜? 적격은 아까 준소세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왜? 내가 지금 세금을 냈잖아요. 무슨 세금을 냈어요 지금? 연금? 소득세.
소득이 있는 모든 대한민국의 국민은 뭘 내야 된다? 의료보험을 내고 재산세를 내야 되죠. 그럼 내가 받은 거에서 또 내야 되는 거야. 지금 올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는 내가 얼만큼을 내면서 살아야 되느냐를 지금 하나 둘씩 다 없애야 된다고. 근데 적격은 국민연금 들어가 있고 퇴직연금 들어가 있어요. 왜 개인연금까지도 이걸 하냐고. 그게 무식한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걸 알려줘야 됩니다 고객들한테. 자꾸 이거 채워서 하는 거 아닙니다. 자, 이거는 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실 거니까 크게 얘기 안 할게요. 자, 그래서 세대 적격들은 이전소득세 과세를 하고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연금소득세 과세하고 종합소득도 분리과세를 하고 적용, 이것도 중요하죠. 금리 상품이 이제 더 이상 답이 없잖아요.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의연금. 소득공제만 안 되고 나머지에서 내가 띄고 받는 거 없고 받은 다음에 내는 거 없고. 이해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도가 있죠. 얼마예요? 150만 원이죠. 세법을 다 보려고는 하지 마세요. 세법을 다 보려고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나중에 법인 쪽을 가면 어차피 공부해야 되겠 지금은 보지 마세요. 근데 하지만 컨트롤 V, 컨트롤 F인가? 눌러서 보험자는 좀 쳐보세요. 세법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보험 차익에 관하여 비과세한다. 과세하지 않는다. 근데 한도는 150만 원이다. 근데 언제 유권에서 갈 때는 주어를 봐야 됩니다. 주어가 뭐예요? 저축성 보험에 한해서. 저축성 보험에 한해서 월 150, 일시납 1억까지 과세를 하지 않는다. 이게 유권 해석의 차이인데 제가 봤겠죠. 무슨 얘기냐면 보장성 보험은 한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보장성 보험 한도가 없다고요. 한도는 왜 만들었어? 자 보세요. 대한민국은 앞으로 증세가 가장 강력합니까? 감세가 강력합니까? 이견이 없죠. 왜 우리는 복지국가로 가야 되는 거고. 그죠? 그러면 세금을 더 걷어야 되는데 대한민국에서 세금 제일 많이 걷는 게 뭐라 그랬어요? 주유세. 기름값. 자, 기름값에 100원 더 세금 넣어보 볼까요? 새우깡을 한 달 동안 공장을 못 돌려요. 왜냐면 원자료에 유류값이 들어가야 되는데 권장 소비자가 결정되어 있죠. 근데 세금을 100원을 올렸어. 기름값을. 못 돌린다고 공장을. 이걸 못 맞추니까 단가를. 그럼 다 죽어요. 경기는. 정부는 절대 그런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두 번째로 많이 걷는 게 뭐예요? 주유세. 술, 소주, 맥주, 막걸리. 서민 음식이죠. 거기다가 100원을 올려? 우리 뭐 먹고 살아요? 아, 그럼 여기서도 부자세 하면 되겠다. 위스키, 와인. 비싼 거에다가 세금 더 거두면 되니까. 그죠? FTA. 세금을 못 걷어요. 됐어요? 세 번째. 대한민국에는 비과세가 딱 두 개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는 비과세가 있을 거고, 또 하나 뭐 있을까요? 비과세. 국내 주식형 펀드. 국내 주식으로 모아놓은 펀드는 아직도 비과세예요. 근데 얼마 전에 주식 양도세 만들면서 펀드에도 적용하겠다라고 정부가 발표했다가 청원을 엄청 때려막았죠. 뭐 하는 걸 했더니 문재인이 말을 바꿨어요. 지금 말고 그러면 2023년도에 할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왜 근데 그걸 없애려고 자꾸? 충세해야 되니까. 그럼 남은 비과세 뭐예요? 이게 하나밖에 없어요. 이제 됐어요? 그럼 증세라며. 얘 죽을 때까지 줘요? 지금까지 스토리를 봐봐. 2년 유지 비과세, 3년 유지 비과세, 5년 유지 비과세, 7년 유지 비과세, 10년 유지 비과세, 한도 만들고 그럼 그 다음은 20년 비과세? 그런 거 아니죠. 없어지는 거죠. 뭘. 왜? 전 세계에 있는 나라가 없으니까. 근데 저축성 보험 150만 원까지만. 그럼 제가 말씀드렸던 건 제가 멀티종 200 내는데 보장성 보험이기 때문에 수수료가 비싸죠.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 가입하고 추가 가입하면 수수료가 3,000원이라고요. 거기에 가입금액 2억에 사명을 하면 제가 완납 시점에서 몇 프로를 주냐면 19%의 보너스를 줘요. 단순히 계산해볼까요? 보장성보험이 30%의 수수료 발생 100만원 원 보험료에 추가납입 100만원 했어요. 그럼 물타기 됐죠. 뭐가? 수수료가 물타기 됐잖아. 그럼 절반을 생각해봅시다. 그럼 15%죠. 보너스 얼마? 19%. 세 번 줘요. 25회차부터 37회차부터인가? 기본 61회차부터야? 아닌 것 같은데. 61회차부터도 주고 하는데 뒤에가 더 많이 줘요. 어찌됐건 매달 줘요. 그리고 내가 납입을 완료하면 그때 내 가입 금액의 또 몇 퍼센트를 한꺼번에 줘요. 그리고 생활자금을 받을 때 또 줘요. 그것의 합이 다 가입 금액이기 때문에 가입 금액의 19%를 준다고요. 그럼 모키보다 낫지 않아요? 근데 이해는 돼야 되지. 왜? 모키는 제가 넣자마자 수익해갖고 8개월 만에 원금 됐는데 왜 이건 안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띠 안 띄고 받는 게 옛날에 중요했던 비과세라고 하면 이제는 받은 다음에 안 내는 게 중요하다고. 그죠? 멀티종은 내는 게 하도 없는데. 거기에 개런티도 해주는데. 이해돼요? 거기에 한도도 없는데. 말장난 같겠지만 멀티종은 완전 무제한 비과세예요. 맞죠? 제가 만약에 200만 원을 모키언으로 가입했으면 전 과세 대상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5억짜리 부동산 사는 거하고 5억짜리 멀티종 사는 거하고 부동산 갖고 있는 5억짜리가 10억이 되고 10억이 됐어요. 내가 5억짜리 멀티종 글로벌 인덱스 굿바이에서 10억이 되고 15억이 됐어요. 얘네는 죽을 때까지 10억을 내야 됩니다.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 포인트예요. 이거를 지금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어차피 얘는 10억짜리 집 값으로 10억 내야 된다고. 얘는 한 푼도 안 낸다. 나 자꾸 이걸 해주고 싶어하고 욕심이 나서. 왜 자꾸 우리 지금 며칠 안 남았잖아요. 제가 올려드렸죠. 저희 팀 멀티종 받는 거. 자, 기업 공개. 자, 이제 주식 파트 들어갑니다. 은퇴하신 정몽 사장님이 2017년도에 콘레드에서 ING 생명보험 IPO 하겠습니다. 라는 발표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제 안 계셨던 분들 계시겠죠. IPO는 뭐냐면, 자, 회사는 자본금이라는 게 있죠. 자본금. 자, 제가 자본금 50억을 갖고 회사를 차리는데 공장을 만들려고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 갔더니만 자본금 50억짜리세요? 대출 저희가 50억 해드릴게요. 그럼 이제 100억이 됐죠? 100억 갖고 공장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100억짜리 공장에서 연 매출이 20억 정도가 나와요. 제가 생각하는 거죠. 공장 하나 더 만들면 매출 50억 넘겠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하나 20억이면 두 개면 40억이잖아. 사업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 더 만들면 50억이 넘어요. 그럼 나는 이제 하고 싶잖아요. 대표니까. 돈이 없네. 은행에 가서 나 공장 하나 대표님 지금 있는 것도 지금 많아요. 안 됩니다. 나는 이거 분명히 비전이 있는데 쿠팡이 왜 나스닥에 상장을 했어요? 모르는구나. 쿠팡이 나스닥에 상장한 이유. 한국은 적자 기업이 상장이 안 돼요. 쿠팡은 지금까지 회사를 만들어서 한 번도 흑자를 내본 적이 없어요. 이해됐어요? 근데 계속 성장시키죠. 규모를. 똑같은 거예요. 사업하는 거잖아요. 공장 하나 더 만들고 싶어. 안 나온대요. 어떡하지? 회사는 상장이라는 걸 합니다. 상장.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자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100억에 대한 내 지분을 50으로 놓고 나 100억이 더 필요하니까 50%의 지분을 시장에다가 던지는 거예요. 우리 회사 이런 하셨는데 사고 싶은 사람들 사. 그래서 50명이 100명이구나. 100명이 1억 사면 그 돈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고. 그리고 나서 주식 거래는 시장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내가 들어온 거는 그냥 100억만 받는 거라고. 난 그거 뭐 하겠어요? 공장 짓겠지. 그리고 나서 거기서 내가 매출을 더블 이상을 쳐. 그럼 나와 상관없이 시장에서 매출이 올라가면 주가는 올라가게끔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 지들끼리 여기서 거래하면서 먹고 뭐 하는 거지. 나는 이 자본금을 만들기 위해서 주식이라는 걸 발행하고 상장시키는 거라고. 자, 그 상장이 거래소에다가 우리 주식회사를 등록을 하는 건데 코스피 시장이건 코스닥 시장이건 간에 그러려면 우리 회사의 지분을 누가 사야 돼요? 불특정 다수가. 그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 회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자본금이 얼마고 부채가 얼마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내가 왜 일반 사람한테 알려줘야 돼요? 그럴 필요가 없죠. 근데 상장하는 과정 안에서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우리 회사의 내면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주식을 사고 파는 거래를 할 수 있으니까 뭘 한다? 기업 공개 IPO를 하는 거예요. 그게 IPO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IPO. 투자자들에게 재무 내용을 공시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영어만 알면 구글은 IPO가 되어 있을까요? 안 되어 있을까요? 상장한 기업은 다 IPO가 되어 있는 거야. 기업 공개가. 그럼 내가 원하면은 구글의 재무 정보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동학개미들은 자기가 주식 살 때 그거 봐요? 안 보지. 리듬방에서 야 우리 절로 가자. 그럼 와 저거래. 이러고 가고 있잖아. 그 기업이 뭐라고 했는지 모른다니까. 심지어 대한민국 사람들 삼성전자 안전하잖아 사잖아요. 삼성전자가 뭐하고 있는지 알아요? 재무제표라도 한번 본 적이 있을까? 없다고. 그건 주식 투자가 아니에요. 주식 투기지. 그렇죠? 그러니까 저번에 밥 먹으면서 전성표 지점장님이 되게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해외 주식 되게 잘하신대요. 제가 되게 겸손하게 저는 차트는 안 보고 기업 내용을 봅니다. 근데 그게 완전 이상적인 거예요. 차트쟁이들이 있어요. 야 차트가 이런 모양이 되면은 구름대가 형성이 돼가지고 이게 이렇게 되더라. 세상에서 제일 병신 같은 이야기들. 차트는 뭐냐면 후행적 지표일 뿐이에요. 그 발자취를 찍어놓은 것뿐인데 그걸 보고서 미래를 예측하겠다라는 거야. 그게 사주팔자랑 다를 게 뭐가 있어? 근데 거기에 미쳐갖고 막 얘기하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가장 열광해. 왜? 자극적이거든. 차트는 보는 게 아니에요. 차트는 그렇게 됐구나이지 그게 미래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고. 미래를 예측하는 거는 재무제표에 있어요. 그 회사에 지금 공시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는 거고. 그러니까 전성표 지점장님의 말씀이 얼마나 이 주식에서 높은 가치가 있는지를 일반인들은 모르는 거지. 사람을 봐야지. 그죠? 제일 이해하기 쉬운 게 이 느낌인 거예요. 여러분들 부동산 청약은 알죠? 부동산 청약은 우리가 하도 부동산이 집중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대충 안다고. 그럼 어떻게 돼요? 부동산 맨 처음에 만들 때 뭐부터 할까요? 땅을 먼저 살 거 아니에요. 땅, LH 땅, 광명시. 그 다음에 뭐 해요? 바로 집 올려요? 시내에다가 뭐 만들어요? 모델하우스 만들잖아요. 모델하우스. 응? 그러면 사람들이 일요일날 토요일날 줄 서서 거기 가서 보는 거죠. 야, 우리 집보다 요즘 거는 평수가 잘 나오는구나. 와 이게 도어가 이렇게 되네. 이렇게 보면 걸레바지도 없고 이러네. 봤어. 마음에 들어. 그럼 어떻게 해요? 나오면서 거기 이제 상담해준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죠. 이거 어떻게 분양 평당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본다. 와 여기 위치는? 이런 거 알아보죠. 그리고 나서 돌아가서 내가 청약을 할지 안 할지 결정을 하죠. 그리고 청약을 한 다음에 추첨이 됐건 순서가 됐던 간에 해가지고 당첨되면 계약금 넣고 중도금 넣고 마지막에 돈 다 넣고 나는 3년 뒤에 입주하는 거죠. 그 집이 내 집이 되는 거죠. 이게 부동산이잖아요. 똑같아요. 상장도. 그 회사가 먼저 기업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감리받고 뭐하고 우리사주 조합하고 그리고 나서 심사를 받죠. 정부 결과 통지하고 공모를 합니다. 이 공모가 그 청약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비상장 주식이겠죠. 아직 상장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이제 상장을 시키기 위해서 공모를 합니다. 우리 공모할 건데 이거 그 예상 밴드라고 했는데 공모가 설정하는 거. 그래서 얼마에 할 것 같아? 그래서 청약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 살래요, 나 살래요, 나 살래요. 그리고 작년에 엄청 이 공모주들이 핫했었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무슨 10억을 샀는데도 뭐 2주밖에 못 받고 막 이런 경우도 있었죠.
그래서 하고 공모 결정하고 이제 청약 실제로 주는 거. 그리고 나서 언제 상장할게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날에 시장에서 딱 쏘면은 거기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내 HTS에 등록이 되는 거고 그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거래를 하는 거죠. 회사는 상관없어요. 그게 이겁니다. 오렌지 라이프가 처음 상장한 날의 차트예요. 이게. 자, 봉을 어떻게 보는지는 다시 가르쳐 드릴 건데 우선 이것만 봅시다. 자, 샀어요. 가격이 쭉 올라가 32,000원까지 올라갔다가 당일 여기까지 떨어져서 마감을 했네요. 그죠? 차트 볼 줄 모르시는 분들 괜찮아요. 그냥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HTS라고 하는 건데 이 캔들의 종류는 전 세계에 100개가 넘어요. 근데 보통 보는 게 이 캔들 차트죠. 이 모양이 익숙하니까. 여기 보면 이제 일주, 월연, 분틱초라고 있는데 이걸 설정하는 거에 따라서 이 봉 하나가 듀레이션, 얼마의 기간을 표현할 것이냐를 얘로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지금 일봉이죠. 그러니까 일봉이니까 이건 하루 동안의 움직임일 거라고. 뒤에서부터 봅시다. 자, 이걸 해야 되구나. 자, 방금 봤던 게 이거예요. 자, 파란색이 음봉, 빨간색이 양봉. 이건 알죠? 그죠? 빨간색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 주식 스승이 키우는 강아지 이름이 양봉이에요. 그 사람은 팬츠도 빨간색만 입어요. 양봉이 더 좋은 겁니다. 옛날에 비트코인 나오기 전에는 일반 사람들이 뭐가 좋은 건지 몰랐어. 근데 비트코인 하면서 사람들이 드디어 이걸 알게 된 거예요. 빨간색이 좋다라는 걸. 자, 파란색은 안 좋은 거니까 그럼 가격이 떨어진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선 네모 칸만 볼 건데 네모 칸의 위점이 시초가예요. 왜냐? 떨어졌을 거니까. 그리고 밑에가 종가. 15시 30분에 마무리한 가격. 시작가, 종가. 그럼 꼬리는 뭐냐? 거기를 찍고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자, 얘 당연히 좋은 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시작가가 밑에 있었겠죠. 그리고 종가가 위에 있겠죠. 그리고 이 꼬리에 따라서 여기까지 찍고 왔다 갔다 한 거. 이게 봉이라는 거예요. 봉. 자, 얘는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를 찍고 요만큼 나왔네. 여기도 찍었겠죠. 그리고 나서 다음날 어떻게 됐어요? 떨어졌죠. 내가 이걸 샀는데 하루 종일 이걸 보고 있는 거라고 지금. 기분이 좀 안 좋아. 버텼어. 장대 양봉이 나왔네. 이날은 또 기분이 좋아. 어머, 갭상승까지 했네. 근데 갑자기 빵빵빵빵 떨어졌네요. 그럼 사람의 심리는 어떨까? 기분이 나쁠 거 아니야. 그죠? 팔려고도 할 거고. 이현 FC님. FC님이 어저께 5억짜리 집을 샀습니다. 어제 5억짜리 집을 샀어요. 제가 지나가다가 야 현우야 그거 4억에 팔아라. 팔래요? 아니요. 근데 왜 주식은 팔지? 왜 팔아? 매매를 완성시키기 전까지 손실은 확정되지 않아요. 근데 이걸 보니까 사람의 심리가 움직이는 거지. 뭐 더 떨어질까봐. 이해됐어요? 그래서 중국에 주식 부자가 있는데 걔는 징역을 20년을 살았어요. 실제 있는 얘기입니다. 징역 20년을 살고 왔더니 주식 부자가 되어 있었어. 한국에서 그런 얘기도 해요. 주식 잘하려면 뭐 하면 된다? 치매에 걸리면 된다.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잊어버렸거든. 안 보면 된다고. 이사님, 미술관 가세요? 1년에 한두 번 가세요. 역시. 저희는 잘 안 가잖아요. 그죠? 자, 근데 미술관 가면 미술작품이 여기에 있습니다. 미술작품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뭐 있어요? 그렇죠. 청테이프 깔려있죠. 왜 깔려있지? 작품은 적당한 거리에서 봐야 그게 작품이 되는 거예요. 다시 차트예요. 그림이에요. 예술품이에요. 이게 여기서 보면 돼요? 이게 상식이에요? 상식은 적당한 거리에서 봐야 되는 거죠. 즉 사람들이 너무 가까이서 보니까
힘든 거죠. 왜? 저건 아무것도 아니었거든. 욕이었거든. 방금 그 5개가 욕이에요. 이게 의미가 있어요? 우린 지금 차트를 뒤에서 멀리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뭐가 우리 회사예요? 불안한가요? 불안하지 않은데 사람들이 여기서 여기를 보고 있으니까 불안한 거죠. 우리는 집을 사서 5억짜리 샀는데 4억에 팔려고 하면 에라이 미친 새끼 꺼져 이렇게 하고서 말 거예요. 근데 왜 주식은 5억을 사놓고서 누군가가 4억이라고 하면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고 파냐고요. 중요한 건 주식은 매매 회전율을 1에다가 수렴시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기사 나왔더라고요. 여자가 남자보다 주식 투자를 잘하는 이유. 남자는 자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래서 매매 회전율이 너무 높아요. 남자들은 그렇잖아.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잘 안 따져. 그러면 다 남자들이에요. 야 줘봐. 내가 하려고. 맞죠? 이게 성향이야. 야 비켜봐. 아 이러잖아요. 지금 뭐냐면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뭐예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걸 팔아버리고 딴 걸 사지. 사고 팔고 그걸 매매 회전율이라고 한다. 매매 회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무조건 수익은 마이너스에 수렴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부터 가르쳐드리는 글로벌 인덱스 굿바이는 매매 회전율이 1입니다. 매매 회전율 1. 이것보다 낮은 매매 회전율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길게 보면 된다는 거예요. 자, 올해 IPO 예정되어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크래프톤 아시죠? 부터 시작해갖고 왓챠도 지금 뭐 상장한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 아줌마가 운영하는 쿠팡 비슷한 그 있는데 내일이 아닌데 집에 오는 거예요. 신선한 아침 재료가 오는 거. 그것도 이제 나스닥에 지금 상장을 할까 말까 뭐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장되는 기업들은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리크루팅하고 똑같아요. 근데 상폐되는 것들에 대해서 집중을 잘 안 하죠 우리가. 똑같습니다. 자, 좀만 더 할게요. 네. 자, 난 주식 투자한다. 코인도요. 됐습니다. 저 식품 주주였어요. 뭐라고요? 식품제약 주주. 식목일날 주죠? 아니 식품제약이라고. 아 식품제야. 제가 2011년도에 대치점에 입사를 했는데 그때 주식을 하면 안 됐었습니다. 주식장 켜놓으면 해촉이에요. 지금은 저는 해야 된다라고 봐요. 근데 하루 종일 무슨 거래를 하고 이게 아니라 주식을 보유는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시장의 흐름을 좀 모니터링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모르겠어요. 우리 슈퍼주는 근데 뭐 당연히 본부장님이 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아버지시니까. 근데 저는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지금 그래도 좀 있으신데 자, 주식은 왜 하는 거죠? 돈 벌려고. 돈이 돈을 벌게 하려고. 저는 고객들이 와서 미팅을 할 때 저는 재무제표를 다 받거든요. 개인의 재무제표도 다 받아요. 거기 주식이 있으면 너 이거 왜 샀냐? 물어봐요. 제가 1000명을 졸업시켰는데 딱 한 명만 제가 넌 해? 라고 했어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너 왜 샀냐? 단 1분도 얘기를 못해요. 지금 뭐냐면 너 오늘 왜 일어났냐? 저 오늘 출근하려고요. 를 얘기를 못해요. 왜 일어났는지 몰라. 왜 사는지를 몰라. 주식을 왜 하는 건데? 그걸 브리핑을 못해요. 근데 그 한 명만 쌤 저는요 하고서 1시간 동안 브리핑하더라고요. 그래갖고 현장 교육에 들었어요. 그게 옳고 그르던 간에 내가 무엇을 왜 하는지를 인지를 한 사람하고 그게 없이 그냥 하는 건 완전히 결과가 다르거든요. 저는 주식은 동업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업. 자, 지금 뭐냐면 저는 지금 소속이 어디냐면 오렌지라이트에 있습니다. 그죠? 제 몸뚱아리는 하나예요. 아까 얘기했던 신풍제약에 제가 들어가서 근로를 할 수 있나요? 못하죠. 저 몸은 하나니까. 그러니까 저 대신 제 돈을 취직시키는 거예요.
가서 일해. 동업해. 이거예요. 자, 근데 전유명 FC님. 전유명 FC님하고 저하고 이제 동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커피숍을 하나 차리기로 했어요. 자, 2억 정도가 들어간대요. 그래서 1억 둘이 이렇게 동업을 하기로 했어요. 형, 우리 한번 잘 보자. 그래, 알았어, 화이팅! 그래놓고서 이제 인테리어 해갖고 다다다닥 하는데 갑자기 제가 그런 거죠. 야, 미안한데 나 안 할래. 5일 만에, 한 달 만에, 2달 만에 이게 동업 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하고 동업하고 싶어요? 안 할걸요? 그러니까 이 주식 매매가 잦아지는 거는 뭐냐면 주식을 하는 이유가 동업이 아닌 거예요. 단순히 내가 오늘 눈치 봐가지고 이거 사면 조금 돈 벌지 않을까? 이건 투자가 아니라고 했어요. 투기라고 했어요. 투자와 투기의 차이는 생산활동을 이용한 시세 차익이에요. 생산활동이 없으면 그 시세 차익은 투기라고요. 그럼 생산활동이 있으려면 뭐예요? 내가 이 회사랑 동업을 해서 이 인테리어가 다 만들어지고 런칭을 해서 손님들이 와서 커피를 사 먹어서 매출이 발생을 해야 내가 생산활동을 한 거죠. 거기에 따른 이익 창출이 투자인데 그것도 하기 전에 야 여기 아닌 것 같아. 나 동업 안 할래. 자꾸 사고 파는 행위. 즉 뭐냐면 동업은 계속 사야 되는 건데 사는 순간부터 언제 팔지? 언제 나가야 되지? 지금 이런 식의 개념으로서 지금 주식을 접근하고 있으니까 결과값들이 다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저는 세 가지를 꼭 말씀을 드립니다. 이 주식을 할 때 왜 사는가? 뭐를 사는가? 어떻게 사는가? 이것에 대한 정의가 없으면 아직까지는 내 핏땀 같은 주식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주식 변액이 아니에요. 주식 개별 종목에 대한 거래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안 하셔도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충분히 가난해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주식은 왜 사는 걸까요? 주식의 목적은 동업인데, 형태는 동업인데, 과연 나는 그걸 사서 뭘 할 거냐는 거야. 뭐를 사야 될까요? 제 강의가 가끔 어려워지는 건 뭐냐면, 가끔 인문학 쪽으로 빠지거든요. 이 대답은 인문학적으로 어느 정도 훈련이 되어 지금 나오지 않습니다. 무엇을 사는 거냐면 미래 가치를 사는 거예요. 이게 쉬운 얘기 같죠? 아니요. 주식 사람들은 다 현재 가치를 사요. 지금 얼마니까. 그러니까 지금 5억짜리를 샀으니까 4억이라고 팔아버리는 거라고요. 내가 이 5억짜리를 사면서 저거는 미래 가치가 10억이라서 샀으면 10억이 될 때까지 팔 리가 없죠. 주식은 미래 가치를 사는 겁니다. 어떻게 사야 돼요? 싸게.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다 궁금해하지 않아요?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방법. 마켓 타이밍은 신의 영역이에요. 즉 내가 봤을 때 싸 보이는 건 그때뿐이라고. 내가 봤을 때 비싸 보이는 것도 그때뿐이에요. 근데 그걸 사람들은 자꾸 맞추려고 그러죠. 신한금융투자에 지금 여의도에서 가장 핫한 갑자기 박석중 의원이라고 있어요. 저희 여기 와서 교육을 해요. 그 사람이 지금 제일 핫해요. 엄청 잘생겼고 느낌이 이제 전인만 FC처럼 키도 크고 얼굴 되게 잘생겼는데 또 스마트하고 성격도 좋아 보여요. 오렌지 라이프 와서 강의를 하는데 자꾸 이 얘기를 합니다. 작년 2020년 상반기 때는 코스피가 어디에 있을 것이며 2020년도 하반기에는 어디에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이 좋아 보이며 베트남은 안 좋아 보입니다. 이딴 얘기를 해요. 이게 애널리스트들의 습성이에요. 그럼 그걸 들으면 FC들이 그렇구나 지금 펀드 라인업을 베트남을 빼고 중국을 넣어야겠구나 이런 생각하죠. 이게 일반적이잖아요. 끝나고 나서 갔어요. 저 의원님 예 강의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요?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볼까요? 10년 뒤 미국의 미래 가치가 지금보다 쌉니까 비쌉니까? 지금보다 비싸죠. 중국의 10년 뒤 미래 가치가 지금보다 쌉니까 비쌉니까? 지금이 싸죠. 베트남 안 좋다고 하셨는데 베트남의 10년 뒤 미래 가치가 지금보다 싸야 비싸요.
비싸겠죠. 뭐 그것만 얘기하세요. 2020년에 그게 오르고 내리고를 당신이 맞출 수 있습니까? 그건 애널리스트로서의 역할이겠죠. 왜? 증권사에서 그 보고서를 사야 되거든. 맞잖아요. 걔네들은 그 보고서를 파야 되니까 연구 분석을 한다고. 근데 우리 고객들이 그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하지 않죠. 왜? 우리는 미래 가치를 사야 되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10년 뒤 미국의 미래 가치가 지금보다 쌀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혹시? 절대 없죠. 그러면 뭐예요? 그냥 사면 되잖아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만약에 10년 뒤 미래 가치가 지금보다 싸다라는 재원이 있다라고 하면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나는 국가 중에서 지금보다 미래 가치가 싼 나라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그걸 찾으러 가는 겁니다. 그걸 싸게 살려면 굿바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증투나 펀드 책에서 보는 이론적인 이름은 정액, 적립식 투자 방법이라고 하고 저는 그거를 제 이름으로 굿바이, 잘 사는 법이라고 합니다. 자,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다음 시간이 되겠지만 무조건 이기는 방법을 오픈북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그럼 그대로만 하면 절대 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단 1% 확률도 질 확률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주식을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금액을 가격 보지 않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것보다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게 200년 전 미국 투자사에도 나와 있고요. 400년 전 네덜란드 투자사에서 나와 있어요. 모든 이론에 대한 근거의 주석이 뭐라고 달려있냐면 위의 내용은 정액 적립식 방법을 제외한 것입니다라고 써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정액 적립식 방법, 즉 굿바이는 무조건 이기는 게임이고 그거 말고 기간을 낮추고 조금 더 내가 욕심을 낼 때 이런 투자 방법이 있어를 설명할 때 항상 이 굿바이는 빠져있다고. 왜? 이건 무조건 이기는 거니까. 무조건.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눈치채셨겠지만 정해진 시간 정해진 금액을 가격 보지 않고 그냥 사는 건 우리밖에 없어요. 개인이 한다고 쳐볼까요? 사람이 나는 삼성전자 주식을 하루에 일주일에 10만 원씩 살 거야. 얼마 전에 기사 나왔어요. 택시기사분 35년 동안 굿바이 한 거. 그래서 지금 시골에서 의리의리한 집 지어놓고선 거기서 유튜브 하세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한 명도 그걸 못해요 스스로는. 왜냐? 투자는 심리거든. 심리가 움직이는 거야. 내가 오늘 상한가, 내가 들어간 종목이 상한가를 쳤어. 심장이 안 뛴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심리가 매매를 지배하니까 지금 비싼 것 같은데 내일 살까? 오늘은 좀 떨어진 것 같은데 내일 살까? 맨날 자꾸 선택을 미루는 거예요. 즉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금액을 가격 보지 않고 사는 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1000명 중에 일부분은 쌤 저 그거 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증명되는 게 있겠죠. 어저께도 밤 8시에 찾아와서 선생님 죄송합니다 그래요. 젊음은 실수를 회복할 기회라도 있지. 늙음은 그 기회조차도 없다. 정신 차려라.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아무도 못해요. 아무도. 그건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시스템. 즉 내 월급이 들어오면 오렌지라이프에서 30만 원 빼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가격이 올라가나 떨어지나 굿바이를 하죠. 누가? 우리가. 자동 시스템이잖아요. 거기에는 심리가 투입되지 않는다고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자 여기까지만 합시다.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이건 주봉이에요. 봉 하나가 일주일의 듀레이션을 표현을 해요. 자, 보통의 사람들이 이 차트를 딱 펼쳐주면 뭐부터 볼까요? 여러분들은 뭐가 보이시나요? 차트를 보면. 네? 지금 가격 보일 거고. 그죠? 또 뭐 보여요? 상한가? 처음가? 처음가는 뭐 그래서 여기 지금 차트가 여기 끝이어서 그렇지 이게 처음가는 아니었죠. 즉 뭐냐면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봐요. 그럼 저는 뭘 보게요? 저는 이 차트는 이 봉은 하나도 안 보여요 저한테.
전 딱 두 가지만 봅니다. 이동평균선과 거래량. 이거 두 개밖에 안 봐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 5분만 해도 단타 치고 나와요. 그럼 저희 직원들은 신기하죠. 야 잠깐만. 네, 그럼 5분 동안 조용히 해요. 그럼 전 들어가서 다 같이 100씩 벌었어. 점심 먹으러 가자. 저 이렇게 해요. 저희 직원들한테. 그 5분짜리 매매를 할 때도 이 차트는 보지 않습니다. 이것만 보는 거예요. 두 가지. 이동평균선과 거래량. 거기에 모든 진리가 다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건 지금 설명하기가 어렵고 중요한 건 지금 여러분한테 뭘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이거예요. 제일 중요한 이동평균선. 이동평균선은 뭐냐면 듀레이션을 정해놓고 그 기간 동안의 평균값을 찍는 거예요. 자 봅시다. 우리가 지금 키가 70인 사람이 있고 75인 사람이 있고 80인 사람이 있고 85인 사람이 있고 90인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평균값이 80이죠. 맞아요? 이 평균값이 올라가려면 어떻게 되죠? 작은 게 빠지고 큰 게 들어야 돼요. 기준이 있어야지. 뭐보다? 그렇지. 이것만 이해하면 반 이해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평균값이 떨어지려면 큰 놈이 나가고 평균보다 작은 놈이 들어와야겠죠. 맞아요? 그럼 결국엔 지금 최근에 들어온 놈이 크면 이동평균선은 우상향을 하는 거고요. 최근에 들어온 놈이 작으면 우하향을 하게끔 되는 거예요. 제가 계속 기울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기울기. 즉 뭐냐면 나아지는 거죠. 나아진다라는 게 되게 의미가 있는 거라고요. 근데 그 기간을 5일을 보면 이동평균 5일선인 거고 20일을 보면 봉 20개의 평균값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고 60일선이면은 60개의 봉이에요. 근데 그 봉은 일봉일 수도 있고 주봉일 수도 있고 월봉일 수도 있고 연봉일 수도 있죠. 저는 가장 적당한 거를 기본적으로 주봉을 놓고 봐요. 자 그러면 주봉을 놓고 5일선, 21선, 61선, 120, 200, 500, 1000을 저는 설정을 해놨죠. 5일선은 왜 의미가 있냐면 주식시장은 5일만 열려요. 됐어요? 그럼 한 달이면 20일이에요. 분기면 60일이죠. 됐어요? 왜 그 숫자가 그렇게 나오는지? 자 그러면 5일선은 듀레이션이 짧죠. 200일선 듀레이션이 길죠. 그러니까 길수록 장기선이고 앞에는 단기선이에요. 거기 안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이동평균선을 보통 얘기할 때 정배열이라는 걸 이야기해요. 정배열은 뭐냐면 5일선부터 롱 듀레이션의 롱텀 포지션들이 순서대로 있는 걸 정배열이라고 한다고요. 됐어요? 근데 이게 보통의 주식 개념이고 전 지금 여러분들 주식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보는 거예요. 자, 정해진 시간에 가격 보지 않고 정해진 금액을 그냥 산다고 했어요. 굿바이가. 그죠? 그러면 매주 내가 한 주씩을 샀으면 5일 이동 평균선은 내가 5주 동안 굿바이한 평균 매입 단가가 돼요. 맞아요? 다시 이동평균선이라는 거는 그 봉 5개의 평균값인데 내가 5주 동안 한 주씩 똑같이 샀으면 5일 이동평균선의 그 가격이 내가 이 주식을 산 평균 매입 단가가 된다고요. 됐어요? 5번의 굿바이를 했더니만 내 평균 매입 단가가 여기 있네요. 녹색이니까. 그죠? 20번을 샀더니만 평균 매입 단가가 어떻게 돼요? 낮아지네요. 60번을 샀더니만 내 평균 매입 단가는 더 낮아지네요. 100일, 200일, 1000일, 500일, 1000일을 샀더니 내 평균 매입 단가는 계속 낮아지네요. 아까 누가 그랬죠? 주식은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다? 싸게 사는 게 제일 잘 사는 거다. 굿바이보다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즉 주식이라는 건 내 평균 매입 단가와 현재 가격의 차이죠. 이걸 수익으로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럼 평균 매입 단가가 계속 낮아지네요. 오래 사면 오래 살수록 나는 수익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이거 말고 이 차트 안에서 어느 점에 사고 어느 점에 팔고 어느 점에 사고 어느 점에 팔고 이거 해가지고 부자 된 사람이 없어요. 일반인의 수준에서 내 평균 매입 단가를 무조건 낮출 수 있는 방법은 굿바이 방법밖에 없다고요. 근데 여기서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뭐예요? 정배열이어야 되죠. 정배열. 역배열이면 최근에 산 게 싸지는 거야. 그죠? 요것만 해결하면 되죠. 그럼 정배열이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언제나 그 가치가 가격 말고 가치가 우상향이면 되죠. 가치가 계속 오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셀트리온 뭐 등등등등 이 기업들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기업 중에서 항상 가치가 우상향하는 기업 찾아봐요. 이 기업은 계속 우상향하더라. 찾아보세요. 없죠. 없어요. 삼성전자 고작 30년 됐어요. 그럼 30년 전에 1등은 지금 없죠. 간단히 포스코 있어요? 한국전력 있어요? 상위 지금 시가총액 10위에? 없어요. 즉 뭐냐면 카카오가 올라오고 네이버가 올라와서 얘네가 탈락했다라는 거는 우상향이 아니라는 거죠. 항상 우상하는 기업이 어디 있어요? 그 보장이 돼요? 개런티가? 삼성전자는 무조건 돈을 버나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하루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루살이가 태어나서 그날이 겨울이어서 하염없이 눈이 내리더래요. 하루를 살고 죽었죠. 옥황상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얘야, 세상은 어떻느냐? 세상은 눈만 내립니다. 맞아요? 아니지. 걔가 본 그날만 눈이 왔는데 그거 걔의 인생이 전부니까 세상에 눈만 온 것처럼 보이는 거지.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착각 속에 빠져 있다고요. 지금까지 기업이 평생을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미국이 전 세계 1등을 한 건 몇 년? 200년밖에 안 됐어요. 그럼 나머지 기간 동안 1등은 누구였어요? 전 세계가 중국이 1등이었어요 항상. 근데 우리는 그 200년 안에 있으니까 미국이 1등이었던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죠. 그죠? 원래 중국이 1등이라고.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기간 동안 얘가 조금 잘해 보이니까 걔가 뭔가 확실하고 안정적으로 보이는 거지 기업 중에서는 안정적인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확실하게 우상향인 것만 찾으면 무조건 우상향인 거에다가 매매법도 정립식 매매법, 즉 굿바이를 하면 이제 무조건 이기는 게 돼요? 맞잖아요. 평당가 계속 낮아지고 현재 가격은 계속 올라갈 거니까 시세 차익은 점점 늘어날 것이고 부자가 아니어도 가난해질 리는 없죠. 그러면 무조건 올라가는 거 국가라고요. 국가의 매출은 뭐라 그랬어요? GDP가 떨어지는 거 봤어요? 단 한 번도 GDP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국가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매매할 수 있는 국가. 옛날 세계 1, 2차전 세계대전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정보의 싸움이고 금융의 싸움이지 실제적으로 저기 이란이나 그쪽에 타격하는 거 그런 거 말고 물리적인 거 말고 기본적으로 영토, 형태에 대한 국가는 더 이상 없어질 리가 없어요. 그건 유엔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가치는 10년 뒤에 지금보다 높을 거냐 낮을 것이냐 이것만 우리가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요. 높아요 낮아요? 무조건 높죠. 아유 중국은 체제도 그렇고 빚이 너무 많아요. 10년 뒤에 중국의 미래 가치가 지금보다 싸요 비싸요? 무조건 비싸죠. 무조건 비싸요. 그 한국의 미래 가치는 여기서 약간 의문을 제시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무조건 높아요. 저는 한국의 발전 가능성을 북한 간의 경제 통일이 제일 키라고 생각을 해요. 경제 통일이란 뭐냐면 속초에서부터 북한 이쪽 라인으로 쭉 올라가갖고 지금 러시아 철도를 잇게 돼요. 지금 북한만 여기만 지금 잘려져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서유럽까지 우리는 이 물류를 가지고선 결국에는 그러면 이쪽 울산 이쪽, 포항 이쪽이 허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경제적 가치가 어마무시하죠. 정치적 통일은 우리의 소원은 더 이상 정치적 통일은 아니에요. 그러다가 독일 꼴 돼요. 근데 경제적 통일은 할 수 있어요. 그 희망을 저번에 우리 잠깐 봤다가 김정은이가 베트남에서 박차고 나와버렸죠. 트럼프 냅두고. 어쨌든 그거 하면 우리나라는 제가 봤을 때 코스피가 3배 갑니다. 3배. 순식간에 갑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같으면 전쟁 중인 국가에다 투자하고 싶겠어요? 외국인 입장에서? 안 하고 싶죠. 외국에서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은 전쟁 중인, 휴전 중인 국가라고요 지금. 그럼 뭐하러 여기다가 너희 대만에서는 TSMC를 사지 3만원짜리 왜 사냐고. 지금도 사고는 있지만 우리나라는 항상 불안한 국가라고. 근데 경제 통일만 되면 코스피는 뛸 수밖에 없어요. 10년 뒤 미래가치 확실히 높습니다. 지금 뭐냐면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이동평균선 했고 이 개별 주식의 몸값은 항상 우상향이라는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마켓 타이밍 떨어지기 전에 팔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투자가 어려워지는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들도 어렵겠지만 일반 고객들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냥 알아서 스스로 잘 되는 거 없어요? 있죠. 글로벌 인덱스 굿바이. 주식까지 다 해야 되니까 버크셔 해서웨이 누구 회사예요? 그 뭐하는 회사예요? 보험회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투자하는 거예요. 사람들 낯설잖아요. 무슨 보험회사가 원래 보험회사가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됐어요? 왜 그거를 3억 주고 사느냐? 배당 받으려고. 제가 30억 원어치 10주를 가지고서 나는 버크셔에서 나오는 배당을 갖고 생활을 하고요. 그럼 난 어차피 늙어 죽을 거니까 그 가치는 올라갈 거고 그거를 상속을 하면 얘도 배당받고 다음 세대도 배당받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버크셔를 3억에 사서 3억 20만 원에 팔까요? 아니죠. 마인드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배당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왜 우리나라는 배당에 집중을 못하냐? 오너 리스크 때문이에요. 우리나라는 오너 리스크가 너무나 커. 배당이 자연스럽지 않다고. 심지어 얼마나 금융중국이냐면 배당을 더 주겠다라고 하는데 금융감독에서 막아요. 야, 그거 위험해. 쟁겨놔. 그러니까 배당 성향이 없는 거죠, 우리나라는. 근데 분명히 이제 세대가 바뀌면서 저 좋아질 거라고 봐요. 자, 그러면 5억짜리 집을 갖고 있으면 여기서 배당이 나오나요? 안 나오죠. 비용이 들어가죠. 왜? 갖가지 세금을 내고 거기에다가 유지보수 비용과 또 발생하잖아요. 버크셔에서 5억을 갖고 있어요. 낼 게 있어요, 내가? 없죠. 근데 배당이 나와요. 수입이 창출된다고. 그죠? 똑같은 5억 원의 자산인데 주식을 갖고 있느냐와 부동산을 갖고 있느냐는 기회비용이 틀려요. 근데 우리나라 맨날 부동산 하니까 너무 그게 지금 자연스러운 건지 사실상 진짜 투자를 잘하는 사람은 이 배당에 대한 부분들, 왜냐면 배당이 뭔데? 나중에 연금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래서 네이버에 들어가면 배당률들 나와요. 이런 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지금 주식 파트 하는 거니까 주식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건 무조건 이긴 게임은 글로벌 인덱스 굿바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반대로 리스크도 존재하겠죠. 무조건 이기는 방법은 아니니까 매매 기간의 단축이에요. 그게 진짜 주식 투자의 기술이라고요. 즉 내가 지금부터 사서 연금 목적으로 30년 뒤에 팔 거야. 이건 글로벌 인덱스 굿바이.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기술을 넣으려면 그걸 기간을 줄이는 거예요. 10년, 5년, 3년, 1년. 그래서 저희 쪽 사람들은 어디나 기술의 끝점은 그냥 스캘p이 단타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5분 만에 끝. 그게 기술이라고. 근데 우리 일반인들은 그거 못하잖아. 우리 고객한테 그걸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줄이고는
이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정도면은 이제 경험을 잡고 하면서 기술을 조금 늘려가고 사이트를 늘려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고객한테 추천할 부분들은 아니라는 거지. 근데 이 정도 얘기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뭐냐면 이 스펙트럼이 넓은 사이즈에서 자꾸 줄어가는 느낌은 있어야 돼요. 자, 글로벌 인덱스를 했는데 그 다음에 주식 투자를 개별 종목으로 본다? 그거 아니에요. 업종을 보는 거예요. 이런 걸 시황이라고 하거든요. 아, 지금 무슨 업종들이 괜찮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눈 보면 아 저분은 지금 좀 저는 폼이라고 그러는데 폼 좋은 사람들은 이렇게 눈빛 보면 알아요. 맞죠? 이사님 정도면 이렇게 FC 보면 아 누가 폼이 좋구나 지금 좋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 아 지금 기분이 좋구나 이런 걸 안다고. 그거 마찬가지로 이 시장 안에서도 지금 폼이 좋은 업종이 있어. 맞죠? 그 다음에 뭐냐면 섹터로 가는 거예요. 아 지금 좋은 섹터들. 그럼 지금 확실한 게 뭐 있어요? 제일 확실한 거 섹터 중에 IT? 제가 미래 가치를 사는 거라고 했습니다. 현재 가치가 아니라 다 4차선도 베이스라고요. 다 하나같이 뭐예요? AI 자율주행 대체 에너지 세 개. 그냥 확실함. 국가 투자는 완전 확실하다고 했잖아요. 이건 죽을 때까지 확실한 거고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요 세 가지 섹터라고요. 그 다음은 어디로 가요? 우주로 가는 거예요. 우주로. 그래서 저는 미래 사회의 계층은 두 가지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로봇 소유자와 로봇보다 못한 능력을 가진 인간. 그래서 미래를 예측할 때 지금 뭐라면 부동산 아니야. 우리는 로봇을 살 시드를 준비해야 돼. 왜? 나중에 로봇을 소유하지 않으면 계층이 나눠진다고요. 계층이. 현우야, 로봇 있니? 아, 저 없는데요. 아, 쟤 거지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섹터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를 하는 게 이제 주식 쪽에 있는 겁니다. 자, FC라면 얘를 무조건 이해해야 됩니다. 저 숙제 드릴 거예요. 오늘은 강의 못해요. FC라면 특히나 오렌지 라이프의 FC라면 이거 이해 못하면 변형 못 팔아요. MSCI 인덱스 지수예요. 사진을 찍으시던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시든 어떻게든 이건 찾아서 보세요.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MSCI 월드 인덱스, MSCI 이머징 마켓, MSCI 프론티어 마켓. 모건 스탠리에서 전 세계를 세 가지로 구분을 했고요. 그 안에 각각의 국가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반드시 이거는 인터넷에서 찾으셔서 공부를 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매매 전율이 높으면 무조건 수익은 떨어지게끔 되어 있고 매매 전율이 낮으면 무조건 수익은 올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존리 대표님이 메리츠 자산운용을 코리아를 한국에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펀드를 다 없앴던 거예요. 야, 니네는 무슨 운영, 인력도 이렇게 없는데 무슨 펀드만 무슨 수십 개 갖고 있어. 세 개만 남겨. 이게 뭐야? 매매 회전율을 확 줄인 거거든. 그리고 나서 미래에셋 이긴 거예요. 그냥 바로 다음月부터 펀드 매니저도 앉아 하루 종일 매매만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일반 고객들이 그걸 하면 수익이 나요? 안 나지? 그러니까 굿바이는 그냥 계속 파는 게 없어요. 대한민국에 약 2,500개의 기업들이 지금 현재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주식에 대한 부분들 했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펀드 그리고 변해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까지 하면 저희 이제 6강 마무리합니다. 다음 달에 보겠죠? 그죠? 다음 달에 봐야 되죠? 우리 절판 마지막 남은 시간까지 파이팅 해가지고 CNT 올리시고 저는 다음 달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열정적인 강의 주신 박성호 교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중요한 강의 한 번만 보고 끝내지 마시고 중간중간 좀 틈나는 대로 좀 목표 시청하시고 본인 꼴을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금속법이 어제 보시는 거 있잖아요.
청약간에 지금 나가고 청약이 많이 들어갈 예정인데 그 청약 중간 중간마다 분석법 그 의식하시고 바로바로 좀그 모니터링부터 인터넷 모니터링을 좀 변경을 하셔서 그 약관 및그 뭐였죠? 캠프 들면서 증권 그런 거 챙겨 주시고 좀 문제가 안 생기도록 좀 변화에 좀 바로 적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간 며칠 전이죠? 6일 동안 CMP 500은 하실 수 있으시죠? 네. 적어도 그 개개인 CMP가 500 이하인 분은 없도록 좀 사명감을 가지고 보험 인상적인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대본 마치고 예 마감 파이팅 합시다. 되죠? 네.